후속작이 걱정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정말 오랜만에 드레스 워치입니다. 브랜드는 레이몬드 웨일, 모델은 밀레짐입니다. 레이몬드 웨일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브랜드마다 마케팅의 깊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은 각기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브랜드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시계질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더 친숙한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계 취향이 아주 확고해요. 툴워치 아니면 밀리터리 워치입니다. 스포츠워치조차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주 클래식한 드레스워치 계열과 굉장히 강한 컨셉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해나가고, 기본 사이즈가 비교적 큰 편인데다 화려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의 브랜드도 아니고 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도 아니에요.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이 드레스워치는 지금까지 이 브랜드가 만들어왔던 것과는 조금 이질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랜드의 성질을 바꿀 수도 있는 모델, 밀레짐입니다. 저는 시계를 볼 때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든요. 아무래도 리뷰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순수한 목적으로만 시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이 되어버린 거죠. 시계와 불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대신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정말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순간적인 뽕덕에 잘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건지, 이 브랜드가 어설픈 실력을 기가 막히게 숨겨두어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런 건 사진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잖아요. 실물을 볼 수 있는 백화점 매장에서도 사실 어려워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압박도 있고, 손목에 올려보려면 허락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매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손목에 올려보니 한숨이 나오고, 며칠 뒤에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저는 카메라의 눈을 빌려옵니다. 카메라는 뽕에 먹히지 않거든요. 시계를 촬영하다 보면 어떤 시계는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장면을 건지기가 어렵고요. 어떤 시계는 발로 찍어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가격이나 퀄리티보다는 저도 알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촬영은 정말 빠르게 끝났습니다. 밀레짐이라는 이 시계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빈티지가 됩니다. 하지만 시계씬에서 통용되는 빈티지라는 단어의 뜻과 와인씬에서 통용되는 빈티지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계를 보면서 밀레짐이라는 이름이 혹시 와인 쪽에서의 빈티지를 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치메이킹의 기준을 다른 브랜드나 다른 아이코닉에 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토양에서, 자신들의 기후에서 자신들만의 품종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단순히 오래된 시계라는 뜻의 빈티지가 아니라 이 브랜드가 성장하고 익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혹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록하고자 만들어낸 모델 같습니다. 드레스워치는 정말 어려운 카테고리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해서 떠나간 드레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왕복 열차가 아니라 편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체감이 되실 테지만 요즘 직장인들 정장 잘 안 입습니다. 상가마다 흔하게 보였던 테일러 샵들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요. 평상복 중에 하나였던 슈트는 이제 특별한 목적성을 띤 의류가 되었습니다. 클래식 드레스워치는 툴이나 밀리터리나 스포츠워치와는 다르게 아무 생각 없이 찰 수 없어요. 의상이라는 선행 조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계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의 바리에이션을 늘리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감각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39.5mm의 사이즈, 10.25mm의 두께, 46mm의 러그투러그, 20mm 러그, 60g, 칼리버 RW4251,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오바, 50m 방수. 39.5mm의 사이즈는 드레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만들어진 시계치고는 분명 큰 사이즈입니다. 게다가 베젤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고, 사이즈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면 글래스 역시 곡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온전히 사이즈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꽤 훌륭한 비율로 다이얼을 디자인해놔서 이 사이즈감은 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얼은 크게 4개의 섹터로 나눠져요. 중앙에 세로로 브러싱된 제1구역, 시간 인덱스가 들어간 맨들맨들한 제2구역, 분 인덱스와 초 인덱스가 들어간 동글동글하게 스네일링된 제3구역,
마지막으로 스몰 세컨즈가 위치하는 제4구역. 모든 구역이 전부 동일한 색감이지만 구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독특한 장면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특성과 점진적으로 중앙을 향하고 있는 다이얼 디자인 덕에 39.5mm의 사이즈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베젤 부분의 마감 방식이 보통 드레스워치에서 사용되는 반짝거리는 폴리싱 마감이 아니라 질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친 브러싱 마감입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빈티지를 지향하면서도 올드해 보이지 않는 반전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작살나게 뽑혔어요. 케이스도 꽤 잘 나왔습니다. 10.25mm,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수동 무브먼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범용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10.25mm는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두께이긴 하지만 드레스워치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얇다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되게 두껍다라고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는 두께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요. 아무런 기교가 없는 하나의 통짜 라인이었다면 얇은 밥통 같아 보였겠지만, 이렇게 브러싱된 미드 케이스를 기준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베젤과 케이스백, 얇은 도면 글래스, 서로 다른 마감 방식, 끝에 들어간 추가적인 엣지 마감이 실제 두께감을 많이 가져갑니다. 사이즈를 36mm 혹은 37mm 정도로 줄이고 조금 더 긴 파워 리저버를 가진 적당한 수동 무브먼트를 가져온다면 정말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해줄까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RW4251로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4Hz의 진동수를 가진 셀리타 SW261입니다. 무브먼트에는 별도의 피니싱이나 기교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무브먼트의 와인딩 감각도 현실적인 오토매틱 범용 무브먼트 날 것 그대로입니다. 대다수의 소비층이 무브먼트의 심장 박동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케이스백을 단단하게 막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무브먼트 분야에서 점수를 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시계와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시계는 분명히 그 성질이 다릅니다. 여러가지 브랜드와 모델을 리뷰하면서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며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어떤 노선을 지향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밀레즘을 기준으로 애호가들의 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변하게 해준 시발점이 되는 모델이고요. 아주 클래식한 드레스워치는 부담스럽지만 약간의 터프함을 첨가한 올드하지 않은 드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가 받쳐주지 못하는 몇 개의 마이크로 브랜드와 론진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경쟁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